지금 방금 소개받은 메디블록의 이은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다른 내용들보다도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그리고 그거와 연관된 좀 기술과 제도, 제가 생각했을 때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이 보완이 돼야 되는 어떤 일부랑,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예상을 하시기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뭔가 미래라고 하면 크게 모바일과 인공지능,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작년에 뉴욕 스퀘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계속 풍경은 변하고 뭔가 새로운 건물도 들어서고, 그런데 또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옛날하고 어떻게 변화였을까? 뭔가 질문을 받으면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인터넷 검색하기도 하고, 자기가 찍은 사진이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옛날 사진을 찾아서 비교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던 게 있으면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뭔가 가운데도 새로운 건물이 생겼고 오른쪽에도 뒤에 새로운 건물이 생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요즘 많이 받으러 가는데요. 매년 저희 회사도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진을 받으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진을 받고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이렇게 간 수치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간 수치들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간염 때문일 수도 있고 지방간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내가 검진을 받았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병원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검사 결과를 가져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어디서 검사를 받았지 하고 찾아가려고 봤더니 그 검사 결과를 찾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다시 여기서 초음파를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다가 내가 작년에 검사받았던 결과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작년에 초음파 봤던 사진도 그 새로운 병원에다가 바로 보여줌으로써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고, 이거는 간염은 아니고 지방간이구나, 바로 진단을 받고 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집에 갈 수가 있겠죠. 고민도 안 해도 되고 내가 무슨 새로운 병에 걸렸나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요. 혹시 다쳐서 응급실이나 정형외과 가보신 적 있을까요? 뭔가 특히 금속 물질에 긁히거나 또 녹이 쓴 데 긁히거나 하면 응급실에서 보통 자주 물어보는 것이 파상풍 예방접종 같은 거 언제 받았냐 꼭 물어봅니다. 그거 왜 물어보냐고 하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못이나 이런 데 긁혀서 왔을 때 과거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3회 이상 받은 경우가 있으면 예방접종을 안 받아도 되지만, 그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고 치료를 받게 합니다. 파상풍이 안 걸리게 하기 위한 건데요. 그리고 또 파상풍 예방접종 주사가 비보험이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걸 꼭 물어보는데, 만약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사실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예방접종 어떤 거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들, 저도 자기 기억을 못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어딘가 저장이 돼 있으면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의료정보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의료정보가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또 병원끼리도 교류가 되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 A, 병원 B, 우리가 살다 보면 내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또 커다란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이런 데도 가는데요. 이 병원들끼리 의료정보가 공유돼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항상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얘네끼리는 공유를 안 할까? 근데 병원 나름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끼리 같은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이름이 같다고 같은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같은 데이터를 들고 있을 때 얘네끼리 같은 환자 데이터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같은 환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데이터끼리 서로 공유를 해도 되는지, 공유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게 항상 의문으로 있어 왔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병원들끼리 공통의 클라우드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모든 병원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옛날부터 정부도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어떤 여러 가지 IT 기업들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 모으려는 시도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를 모을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의료법 또 개인정보법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환자의 데이터를 대신해서 관리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또 제3의 위치에 모은 다음에 또 이거를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번 환자한테 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환자한테 동의를 받더라도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잘 실현이 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의료계는 옛날부터 있어 왔긴 하지만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개념이 개인 건강 기록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개인 건강 기록 시스템이란 거는 우리의 사진 어플리케이션처럼 스마트폰에 있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모든 나의 건강 기록, 그 다음에 의료 기록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전자의무 기록이랑 차이점을 보시면 병원에 있는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의 데이터가 병원에 있는 의료진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관리되고 또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서 환자에게 건네주는 이런 형태를 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건강 기록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여러 병원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하고 뿐만 아니라 뭔가 디지털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더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기록을 말씀하는 거고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조금 더 흐름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들, 병원,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아니면 우리 검진 결과 이런 게 모든 게 데이터 소스가 되고 이 모든 데이터들이 이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 환자가 새로운 의원이나 병원 이런 데 갔을 때 데이터를 제출을 함으로써 내가 진료받는데 참고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요즘 실손보험들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그 실손보험에 내가 기록을 제출함으로써 보험료를 탈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신약들 특히 내가 희귀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이 질환에 대해서 어떤 제약회사에서 연구해주고 신약을 만들어주기 원한다면 제약회사의 데이터를 줘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또는 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요즘 뭐 왓슨이니 여러 헬스케어 관련 AI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인 건강 기록이란 거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왜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오늘 블록체인 컨퍼런스인데 그거랑 무슨 연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시스템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조작 편집 문제인데 개인이 가진 데이터를 디지털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용으로 제공을 하거나 보험사에 제출을 하려고 했을 때 이 개인이 가진 데이터가 개인이 수정이나 편집하지 않고 병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해 줬구나 이런 진본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는 사진 편집이 너무 쉽듯이 의료 데이터도 이렇게 너무나 쉽게 편집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히 활성화돼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솔루션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환자가 가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뭐 보험회사나 제약회사에 제출을 했을 때 보험회사나 그리고 제약회사는 이 데이터가 병원에서 환자가 준 데이터 진본 그대로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 보험사의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 환자한테 받은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과 블록체인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함으로써 이 환자가 나한테 병원에서 받은 그대로를 나한테 넘겨줬구나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환자가 가진 데이터에 신뢰성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그림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2016년에 미국 정부랑 그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라는 회사에서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서 그림 보시면 데이터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정용 의료기기.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같은 레벨에서 합칠 수가 없으니까 또 이거를 같이 합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합치는 건데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장 공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고 덩치가 큰 그런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별도의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고 이거를 위한 무결성 증명을 위한 그런 해시값과 인덱스만 블록체인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의사는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기 병원에 있는 데이터 외에도 이 환자가 이제까지 방문했던 다른 병원에서 생성된 의료 데이터까지 모두 모아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환자는 그렇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연구자나 뭐 제약회사에다가 데이터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게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 저희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이 진본 이력 증명을 함으로써 환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및 정보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병원 중심으로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서비스를 하는 모델인데요. 이 경우에 모든 데이터의 주권과 관리 주체 그리고 이거로부터 발생돼서 모든 이익은 이 병원들과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및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주체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모든 데이터의 소스는 환자이잖아요. 환자한테 받은 데이터인데 다른 주체들이 이거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받고 있는 형태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개인 건강 기록을 이용을 하면 개인이 주체가 돼서 모든 병원에서 발생된 데이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의 교류를 하고 데이터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거를 통해서 보험사에 제출을 하기도 하고 제약회사에다가 데이터를 건네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베네핏은 개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을 활용을 함으로써 뭔가 병원과 빅브라더 중심의 생태 구조를 개인 중심의 생태 구조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의료계에서는 특히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뭔가 공공의 목적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뭐 개인의 권리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뭐 특별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것들을 조금 낮추고 산업이나 뭐 공공의 목적을 위한 활용을 장려해야 된다. 뭐 빅데이터 활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 강화 이건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EU의 GDPR 얘기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세상이 현재 보면 가고 있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더 강화하면서 또 산업의 활성화가 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안 넘어가는데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의 해결 방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자가 자신의 의료 정보를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손쉽게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만 됐을 때는 이거의 활용성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보안성과 신뢰도를 부여하는 게 저희가 하려는 것의 목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환자랑 의사는 맞춤형 의료를 주고받고 연구기관이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병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거나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또 개인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게 저희가 이제 꿈꾸는 생태계입니다. 조금 다른 규제적인 면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 계속 드리는 측면 중에 하나인데 의료정보 교류가 돼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면 의료정보 교류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제도의 정비 문제가 좀 남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의료계 쪽에 병원에서 의료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냐, 그거의 발달의 흐름입니다. 옛날에는 종이 차트를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런 전자 차트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전자 차트가 좀 더 발전한 형태가 EHR이라고 해서 병원끼리 의료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좀 더 진보된 형태라고 평가를 받는 게 개인 레벨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병원에서부터 데이터를 받고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연구자로부터도 데이터를 주고받고 유전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개인 레벨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 개인의 데이터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도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싱가포르 정부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서비스 빌이라는 걸 내놔서 뭔가 이런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기술 지원을 해서 모든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전자 문서화하고 환자에게 열람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이런 법안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도 말할 것도 없죠. 미국도 블루버튼 이니셔티브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여기도 써져 있지만 다운로드 마이 헬스케어 데이터라는 의미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통해서 나의 병원에서 생성된 의료 기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쉽게 데이터 공유 활성화되게 하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본, 호주, 대만도 비슷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이냐?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아직도 병원에 가면 의무기록 사본을 종이 문서 형태로 주고 있고, 그리고 CD 형태로 영상 데이터를 주고 있죠. 근데 목표치는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과연 하고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현실이고요. 현재 우리 의료법 같은 데 보면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의무기록 사본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형태 같은 데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나 CD 형태로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살아나려면 뭔가 전자문서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든가, 아니면 인센티브 제공을 함으로써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한테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거를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헬스케어 산업 미래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완전한 개인 건강 기록 플랫폼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고 또 환자가 데이터를 기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여를 보다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AI 서비스가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그냥 종이나 CD 형태로 주지 말고 전자문서 형태로 온라인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도 발전시키고 우리가 그리는 스마트 사회, 약간 이런 그림들이 될 텐데, 이런 스마트 사회로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